네, 잘하셨습니다.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이제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4부 기다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빈칸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수능 영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년도 앞으로의 수능 영어의 방향까지도 좀 알려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보기가 특히나 어려워진 게 좀 빈칸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려온 거죠.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지문들은 아무래도 철학 지문들이거든요. 뭐 칸트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헤겔도 나오고 하이데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지문들이 좀 인문, 사회 분야에서 좀 무난무난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지문이 좀 편안해졌다면 이제 변별력은 보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정말 분석을 잘 해내야 됩니다. 맞는 것도 찾아내야 되고요. 아닌 것도 소거해야 되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32번 본격적 빈칸 구간 들어갑니다.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재를 잡고요. 그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잡아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고요. 글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소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부 때도 말했지만 소재는 중심 소재는 3줄 안에 나와야 된다고요. Many people 소재 아니겠죠. 많은 이들은요. Create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share 공유를 하는 거죠. Pictures and videos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사진들과 비디오들을 그렇게 한대요. 이게 사실은 뭔가 좀 이게 소재 같기도 한데 이런 거는 워낙에 이제 요즘의 어떤 시대를 그냥 나타내는 거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많은 이들이 사진과 비디오를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difficulty 어려운 점은 뭡니까? Finding 찾는 겁니다. What you want,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다. 그렇죠.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어려움이 있대요. Typically 일반적으로요. People 사람들은요. wanna search 탐색하기를 원합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요. using words 이 단어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rather than 뭐보다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xample sketches 그냥 내가 이제 스케치는 진짜 이렇게 막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탐색할 때, 검색할 때 뭐 그려서 검색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치죠. 뭐 강아지 모습 보고 싶습니까? 그럼 이제 강아지라고 쳐야 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뭐 dog, puppy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단어로 우리가 검색하기를 원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요, most pictures 대부분의 사진들은요, don't come with words attached. attached 첨부되거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부착되고 첨부된 건데 이 첨부된 단어랑 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it is natural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To try and build tagging systems that tag images with relevant words. 자, 요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 소재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진짜 익숙할 것 같아요. 태그 있잖아, 태그. 솔직히 저만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현대 기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태그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SNS 같은 거에서 사람도 태그를 잘하고요. 태그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뭐가 자연스럽냐면요.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죠. 뭐를요? 핵심이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태깅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진짜 태그라고 하죠. 이미지를 갖다가요. relevant, 관련된 단어들과 태깅을 하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태깅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글의 소재는 우리말로 이렇게 쓸게요. 태깅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앞에 나왔던 것들은요, 배경 설명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는요, 온라인상에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찾고 싶어? 근데 뭐 그려서 찾을 수는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태깅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밑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소재가 조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The underlying machinery, underlying.
기저에 깔려있는 좀 근본적인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machinery는 원래 기계나 기계류를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태깅 시스템의 원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작동 원리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straightforward, 굉장히 단순합니다. We apply, 우리는 뭘 적용합니까? 이미지 classification, 분류. 그렇죠. 이제 태깅하기 전에 이미지를 좀 종류별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요, object detection, 사물을 탐지하는 방법들을 적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요, 태그를 해요. 뭐랑요? 그 어떤 output words,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어떤 산출물의 단어랑 태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또 혹시나 저처럼 SNS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태그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C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사과야. A가 사과야. 그러면은 사과라고 검색하면 영어로 apple이라고 검색해서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과가 있는 얘를 갖다가 먼저 이미지를 classification, 분류를 하는 거죠. 사과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사물을 탐지해야 돼. 여기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있으니까 사물을 탐지했죠. 그럼 무슨 태그를 달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애플이라고 하는 태그를 요 이미지에다가 달아놔야지. 이 태그가 사실 뭐 꼬리표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걸 달아놓으면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게 표면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애플이라고 검색하면은 얘가 검색이 되는 거지. 이 태그를 통해서요. 근데 문제는 벗이 여기 나오지. 그러나 자, 위치 한번 봐주세요. 32번에 벗이 나온 위치가요. 중간보다 조금 밑입니다. 거의 뭐 중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중간에 빈칸이 나면요. 빈칸 밑에를 당연하지만 매우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당연하죠. 위에 거는요. 그냥 이야기의 전개고 벗 다음에 빈칸에 쓰면 얘랑 직결되는 얘기는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러나 이 소재는 야, 이제 나오네. 이 소재는 아니래. aren't, 아니래. 뭐가 아닌데요? 이거 아니래. 자, 밑에 가겠습니다.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뭐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태그라고 하는 이 소재는요. Don't capture, 포착하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포착하지를 못합니다. 오케이. 소재가 이런 거예요. 중심 소재 이제 느낌 오죠? 태그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초반에 잡아주시고요. 그 글 전반의 중심 소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그가 계속 나오죠.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 글의 주제를 잡아나가는 건데 but 이하가 진짜 이야기라면 이제 진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태그는 그거 못한대요. 그럼 뭘 못한다는 겁니까? 누가 뭘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태그는요. 이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게 바로 태깅 시스템이다 라고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시가 완전히 도움이 되죠. 당연하죠. 이 방금 말했던 but 이하이는 빈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예시 이해 잘 돼요. Tagg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cat, street, trash, can't, 그리고 fish bones까지가 지금 주어가 좀 많이 긴데요. 그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지금 이제 거리에 고양이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 사진에다가 태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사물 카테고리로 태깅하는 겁니까? 사진에 고양이가 있고요. 길거리도 있고요. 트래시캔, 쓰레기통도 있고요. fish bones, 생선에 이제 뼈다귀가 되는 거죠. 생선 가시 같은 것들. 이제 고양이들의 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물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cat, street, trash can, fish bones 이렇게 태깅을 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얘에 대해서 cat, street, trash can, fish bones를 태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태깅하는 것은요. leave out 하면은 이거는요.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빼버리는 거죠. 어떤 정보인데요. that 이하가 되는 거죠. That the cat is pulling the fish bones out of an open trash can on the street. 이 잘 붙여 읽어야 되겠네. 이 정보는 뭐냐면요. 고양이가 지금 pulling,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잡아당겨서 끄집어내고 있는 건데 뭐를요? 생선뼈를 갖다가요. 뭐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이 뚜껑 열려있는 쓰레기통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진은 누가 뭐 하고 있는 사진입니까?
이 사진은, 이 이미지는 고양이가 도전이다 진짜. 고양이가 뚜껑 열려있는, 예를 들면 이게 엎어져 있던 뭐하고 있다, 이제 뚜껑 열려있는 쓰레기통에서 이 생선뼈를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 태그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 태그만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깅 시스템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빈칸에 부정어 걸려 있는 건 진짜 주의해야죠. 태깅 시스템은, 이 태그들은 누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양이, 쓰레기통, 생선뼈 이런 걸로는 누가 뭐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뭐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omprehensive 단어 모르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적인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협소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description, 묘사를 해주는 거죠.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그 이미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괄적, 이거 모르면 진짜 재미없어. 이게 지금 포괄적인 묘사라는 게 누가 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포괄적 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뭐라 그럽니까? set of words, 어떤 일련의 단어들인데요. that allow, 이것은요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들이요 identify, 식별하도록 합니다. 개별적 사물을요. 그런 단어들의 집합이다. 이거는 그냥 태그들의 특징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3번은요. reliable resource for categorizing information by pictures. 믿을 만한 원천이 되는 겁니다. 정보를 분류하는 거죠. 항목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사진에 의해서요. 태그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고요. 얘는요, 주요한 means,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organizing, 조직화하는 거네요. sequential order of words 하면은 이게 이제 순차적인 어떤 단어들의 순서인데 그런 것들을 조직하는 주요한 수단이 또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부정어랑 붙으면은 다 말도 이상해요. 이번에 useful filter, 유용한 필터가 아니래요. for sorting, 분류하는 거거든요. 비슷하지만서도 identical, 동일한입니다. 동일한 이미지는 아닌, 비슷하지만 동일한 거는 아닌 애를 갖다가 분류하는 데에 유용한 필터는 또 아니다. 이 사실은 2번은 딱 들어맞지만 나머지 아이들은요, 또 부정이랑 붙이면은 말도 다 이상해요. 2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얘 빈칸 밑에서는 이 태깅만 가지고는요, 이게 누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포괄적인 어떤 묘사는 해줄 수가 없는 게 바로 태깅 시스템이다. 오케이? 자, 33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무난하잖아요. invention, 발명, discovery, 발견 아니겠습니까?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시대에서 너무나도 멀리 앞서가 있는 그런 발명과 발견은요, worthless 하대요. 가치가 least 없대. No one can follow.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 Ideally, 이상적으로는요, innovation, 그 혁신은요, opens up, 열어제칩니다. 뭐를요? Only the next step, 딱 그 다음 단계인 거죠. From what is known,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요. 그리고요, invites the culture, 그 문화를요, 유도합니다. 이끌어요. 어디로 이끕니까? Move forward one hop. hop은요, 이게 폴짝 뛰는 걸 말하는 건데, 딱 한 번 폴짝 앞으로 뛰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소재가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발명, 발견, 혁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제 역사적인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발명, 발견, 혁신들은 우리를 다음 시대로 이끌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들은요, 아무도 못 따라가니까 가치가 없대. 이상적으로는 이제 혁신 같은 경우에는 딱 다음 단계, 여기서 다음 단계, 이렇게 다음 단계 한 발짝만 탁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애가 너무 막 이만큼 앞서 있어. 우리 집에 시대를 앞서갔다 그러잖아요. 너무 앞서간 거는 이런 것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제일까요? 조금만 더 볼까요? Overly, however, 없죠. 너무나도 과도하게 futuristic, 미래적이고요. Unconventional. conventional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관습적인 거, 기존의 걸 말하는 거고요. 얘가 un이니까요. 이거는요, 되게 혁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되게 혁신적이고요. 그리고 visionary하다, 굉장히 좀 앞서가는 것들, 선구적이라고 하죠. 그러한 invention 다시 나오죠. 자, 근데 앞선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미래적이고 뭔가 이렇게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발명을 얘 말하는 거잖아요. 얘. 아까 가치 없다고 처음에 말했던 거. 얘는요. 초기에 fail,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lack, 부족할 수 있거든. 뭐가 부족합니까? essential, 필수적이지만서도 아직은 발명되지 않은 어떤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요, 어떤 중요한 시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roper, 적절한 understanding, 이해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무 앞서가면은 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시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해도 못한다 이런 겁니다. 자, 하지만 succeed later,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뭐 했을 때요? ecology는 여기서 이제 생태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supporting ideas, 그걸 지지해주는 아이디어의 생태 환경이 catch up은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어떤 생태 환경, 얘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 환경이 이제 드디어 따라잡으면 그때서야 성공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너무 앞서간 얘는 가치가 없는 건 맞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시가 나오잖아요. 이 맨델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유전 이론이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더 잘 알겠죠. 1865년에 맨델의 유전 이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예시란 뜻이고요. 예시가 나왔다는 뜻은 여기서 주제는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주제는 뭡니까? 여기까지. 너무 앞서간 거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이제 이건 볼게요. 맨델의 유전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were correct. 맞았지. 맞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ignored. 무시를 당했죠. 35년이나. 그러니까 딱 여기 이제 맨델에 저희 들어가는 거죠. 맨델의 유전 이론이 여기에 있는데 이 기간이 35년이나 됐겠죠.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35년간이나 이 이론은 무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맞는 소리인데 무시당했어. 그의 sharp insight,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은요,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they did not explain, 그것들이 그 설명을 못했거든요. The problems, 어떤 문제입니까? 이 생물학자들이 그 당시에, 아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때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또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ner이 나오죠. 구문적으로 부정어가 튀어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닙니까? 그의 explanation, 설명은요. operate, 작동한 것도 아니야. 이 ner, 이 부정이 붙으면서 작동도 안 했어. 알려져 있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알려져 있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걸로 이 이론이 작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His discoveries, 그의 발견은요. were out of reach. out of reach, 도달 범위 밖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앞서간 거죠. Even for the early adopters. adopt가 채택하다는 뜻이라서 우리가 이대로 쓰죠. early adopt라고 하면은 앞선 것들을 채택하는 사람들, 요즘에서는 뭐 어떤 최신 기기 같은 것들을 빨리 쓰는 사람들을 early adopt라고 하는데 이때서는 이제 뭐 이론 같은 것을 되게 혁신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early adopter들에게도 야, 이건 너무 먼 거야. 너무 앞서간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decades later,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Science는요, 과학은요, faced, 뭘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urgent questions, 어떤 긴급한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들? 맨델의 발견들이 이제 드디어 answer,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과학에서는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이때 이야기로 온 겁니다. 이제는 그 맨델의 인사이트를 말하는 거죠. 맨델의 통찰은 동사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길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맨델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에 갖춰진 때를 말하는 걸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또 다른 이제 몇 년이
몇 년 이내에 three different scientists, 세 명의 다른 과학자들은요, 각각이 독립적으로 rediscovered, 재발견하게 됩니다. 멘델의 forgotten work, 그 잊혀진 연구를 재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of course 물론 had been there all along, 내내 거기 있었다. 뭔 소리입니까? 35년 전부터 멘델의 연구는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해 못했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해를 받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멘델의 통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인정받고요, 이해도 되고요, 뭐 그런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33번만 해도 약간의 보기에 트릭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좀 뻔하게 이제는 보기가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33번은 정도가 조금 약하고 34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도가 심한 편인데, 보기가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되는 것보다는 한번 꼬아서 한번 비틀어서 이렇게 이제 제시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하면은 그의 통찰이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데, 장난쳤죠. 따라잡는 거는 중간에 나오긴 해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나오는데, 그 지지하는 아이디어가 이 사람의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것을 따라잡을 때 뭔가 이해가 된다. 그때 쓰인 건데,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raised even more questions,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더라, 일으켰더라. 뭐 문제 안 일으켰습니다. addressed, 다뤘습니다. past and current topics alike. 둘 다죠. 과거와 현재의 주제를 다 다뤘더라. 그냥 장난치는 거고요. We're only one step away. 이 맞죠? 제일 처음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 Too far ahead of its time. 너무 빨리 앞서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빨리 앞서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딱 한 단계 멀리 있는 거니까 이 이론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5번도 헷갈리셨나요? Regained, 다시 얻었더라. 이게 핵심이야. 다시 얻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를? Acceptance of the public. 대중들의 인정이나 수용입니다. 그 대중들이 인정을 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수용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regain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면서 넘어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을 쉽게 풀었을 수가 있고, 34번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좀 통찰을 줬어요. 수능 영어에서 34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글이 너무 어렵지는 않다. 글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보기가 빈칸이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게 단어가 어려운 거 그렇게는 나올 수 없어요. 모르는 단어를 쓰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표현이 한번 뒤집어져 있는 거죠. 한번 뒤집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떤 풍경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직설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이거를 좀 바꿔 표현하면은 그걸 봤더니 숨이 멎었다. 라던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라던가 뭔가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prior to니 뭐뭐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소재가 편하네. 사진 아니겠어요? 사진. 사진 이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진 이전에는 이랬더라. 딱 나오는 거고요. 시작은 아주 심플합니다. 게다가 빈칸이 제일 앞에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어렵지. 갑니다. while 뭐 하지만서도요. painted 화가들은요. 항상 lifted 살살 어려워집니다. 특정 장소를 갖다가요. 그들의 dwelling은 거주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에서 그 살고 있는 것에서 들어 올리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장소들을 their dwelling은 그 장소가 놓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옛날이니까 사진 이전의 화가들이니까요. 그 옛날에 그 화가들이 어떤 장소가 있어. 자, 이게 산이 너무 멋져가지고 내가 여기 가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여기 이제 캔버스를 놓고서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내가 이제 화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화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특정 장소를 갖다가 그 장소가 놓여 있는 장소 여기서 들어 올려 가지고요. transported 이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얘들을 다른 곳으로 그랬어. 여기서 그려 가지고 얘를 저기 멀리 배 타고 딴 데 가서 이 그림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장소를 lifted, 들어 올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하긴 했어. 하지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time consuming,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to produce,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요. 비교적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옮기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 이제 one of a kind. 이 뭐예요? 유일무이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림 한 번 그리면 이게 끝이지 이게 뭐 복제가 되거나 복사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은 장소를 옮기긴 옮겼지만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이 사진의 복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진의 복제. 이 사진의 복제는요, 특히나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인트로덕션 도입이 됐고요. 여기 나오는 halftone plate라고 하는 것은요, 1880년대에 나온 건데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설명하거든요. 얘는요, made possible, 가능하게 했습니다. 얘가 뭘 가능케 했냐면은 mechanical reproduction, 기계적으로요, 복사나 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무엇에? 사진이요. 신문에서요. 그리고 periodicals, 간행물들 말하거든요. 책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같은 데서요. 사진이 이제 기계적으로 인쇄로 찍어내면서 복제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플레이트가 어떤 판 같은 건데 이 halftone이라는 것도 참고로 이미지를 점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여튼 이제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종이에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게 도입이 되면서요. 이제 사진의 복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진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힘들죠. 네, 그려서 이제 옮기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는 뭐 장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공유되기 어려운데 사진은 이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사진은요, became coupled, 결합되게 된 겁니다. 커플이 된 거야. 누구랑요?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랑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요, 이제는 was offered, 뭘 제공받게 됩니까? 정말 limitless quantities, 무한하게 제한 없는 양으로 figures, 인물들, landscapes, 풍경들, 어떤 사건들, 근데 이제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or only as picture for one customer.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이 이전에는요, 전혀 either A or B죠. 전혀 활용이 안 됐었거나 아니면 활용이 되더라도 한 명의 고객에게만 이제 사진으로서 아니 그림으로서 제공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무제한적인 양으로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뭐 엄청 쉽지는 않아요. 그림 시대에는 이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저기 멀리 있는 이런 어떤 풍경이라던가 여기에 또 어떤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들, 마을에 사건이 있어서 이거를 누가 그려서 저까지 갖다 줘야 이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저런 걸 알 수가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그림의 시대, 페인팅의 시대라면 이제는 이 사람이 찰칵 찍어가지고 이거를 복제해가지고 수백 장 그냥 이렇게 막 복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버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게 아예 볼 수가 없거나 보더라도 이걸 그림을 받은 한 사람에게만 가던 게 이제는 전 세계에서 무한한 양으로 제한 없는 양으로 엄청 많이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진이 복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각자 거기서 찍어가지고요. 수백 장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서로 간에 막 공유를 해.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저기 막 나야가라 폭포도 볼 수 있고요. 저기 이집트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거 다 사진 때문이잖아요. 맞죠? 우린 지금 당연하지만 그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을 거치게 된 겁니다. With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그 자본주의가요. 세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좀 백화점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다는 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주제랑 연관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세계는 원래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사진이 자본과 결합이 되면서 되게 많이 복제가 되고 되게 많이 광고든 잡지든 실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이렇게 백화점처럼 쫙 상품이 지련된 것처럼 전 세계의 사진을 볼 수 있다라는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proliferation, 확산이 되고요. circulation, 유통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representation은 여기서는 이게 이제 어떤 뭐 복제한 것들, 어떤 재현한 것들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거 사진을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이제 재현한 것들인데 그 풍경이나 인물을 재현한 사진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확산이나 유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achieve the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정말 장엄하고도 사실상 거의 불가피한 세계적인 규모, 크기 그런 것들을 달성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진은 이제 다 퍼졌죠.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경험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 사진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싸고요. cheap하고요. 값이 싼 mass produced 대량 생산되는 물건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요, made the world visible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했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에세이 되게 미적이고 되게 이제 바라도록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가 된 거죠. democratized.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걔네들을 갖다가요, 바꾸는 겁니다. 값싼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때의 이 문장도 주제랑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정말 장엄한 풍경을 봤어. 그 경험이 옛날에는 나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민주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걔를 값싼 이미지, 즉 사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볍고요, 작고요, 대량 생산되는 그 사진은 became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vehicle이 운송수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동적인 운송수단, 사진을 바탕으로 다 이렇게 막 운송이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요? Spatial Temporal Circulation of Places라고 하는데 뭐를 위한 거라고요? 장소가 다시 한번 나오죠. 이 장소가 얘는 공간이고 얘는 시간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되는 거죠. 시공간적인 유통. 장소가 시공간으로 유통된다. 이 지문이 이것 때문에 지금 34번에 들어온 겁니다. 뭐 회화나 사진은 어려운 소재가 절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숙한 건데 이게 장소라는 거랑 연결이 되면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장소가 옛날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맞죠? 그림이라면 못 보거나 보더라도 한 사람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장소가 시공간적으로 지금 유통이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갖다 유통을 하고 확산시키는 바람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사진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거는 즉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장소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라는 것은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의 개념이 시공간적으로 우리에게로 와서 장소가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강조했냐면 답 먼저 가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사진이나 그림에만 집중하면은 딴 게 먼저 보이겠지만 얘는 지금 장소가 보이죠. 장소는요, 지금 사진 이전에는 did not travel well. 잘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방금 마지막 설명과 연결하면 딱 맞잖아요. 사진 이전에 여기 장소는 그냥 여기 살았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술 이후에 장소가 travel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 보시면은 제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장소랑 travel은 이상하게 안 어울리죠. 장소가 무슨 트래블을 합니까? 장소는 거기에 장소 가만히 있는 건데 존재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사진이 결국 장소의 이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라 그럽니까? 이 그림만이 connected with nature, 자연과 연결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자연과 연결한 얘기 이거 아니에요. 그림은요, 주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술의 주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뭐 이거 답한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술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은요, 예술은요,
held up a mirror 하면 이제 거울을 비췄다라는 건데, 이 거울을 비췄다는 것은 세상의 거울을 비추고 그것을 뭔가 묘사하고 설명하는 수단을 말하는 건데, 아트로 가면 이건 너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desire for travel, 여행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딴 것도 그렇지만 5번 보기가 와닿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제 수능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어렵지 않지만 밑줄 친 표현이 좀 꼬여있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실 때 너무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답이 잘 안 보일 때에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할 때는 아무거나 찍지 마시고 익숙한 거 가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장소가 이동을 안 했다고? 장소가 이동을 해? 뭔 말이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바로 갈까요?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서 주제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이 무관한 문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도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왜? 글이 좀 전개가 됩니다. 가볼게요. 주제 잡기는 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텔레커뮤팅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알려줍니다. 이제 재택근무. 이 컴퓨터를 집에서 근무하는 거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재인 걸 알 수 있고요.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조직들은요. offering,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갖다가요. 더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도요. 그렇지만서도 이 재택근무 프로그램의 수용과 이 사용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limited, 제한이 된다는 거죠. 다수의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어요. 소재는 재택근무입니다. 집에서 근무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요? 이게 지금 제한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재택근무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해야 되겠죠? These factors, 1번은 그냥 무조건 맞아요. 방금 말했던 그 요인들을 these로 받아주면서 뭘 포함합니까? 매니저들이요, reliance, 의존을 합니다. 뭐에 의존하는데요? face to face, 얼굴 맞대고. 이거 재택이 아닌 거죠. 얼굴 맞대고 이제 경영하는 그런 어떤 관행들, 그런 것들에 좀 더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lack of telecommuting training within an organization. 그 조직 내에서도요. 지금 재택근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misconception, 오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discomfort,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유연한 직장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lack of information, 정보도 부족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인데요. 어디에 미치는? 그 조직에 bottom line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손익 정도로 가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쫙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라인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손익, 제일 밑에 있는 그 손익, 그거. 이 조직의 손익에 지금 재택근무가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뭔데요? 전부 다 these factors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these factors를 뭐 하는 거다?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쭉 지금 나열을 한 겁니다. 1번은 다 맞는 거 아시죠?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얘도 these factors로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despite these limitations, 이런 제한들, 괜찮잖아요. 이런 제한 사항들에도 불구하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부에, 시작부에 새로우면서도요,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는 그 문화, 이게 이제 재택 문화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emerging, 지금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이 2번이 괜찮고요. 여기서 흐름이 바뀌죠. 재택근무 제한 사항이 많다 그랬는데요. 지금 21세기를 맞아가지고요. 21세기 초반부에 재택근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에 뭐라 그러느냐. 지금 주의가 좀 기울여져야 된대요. To select employees. 이런 직원들을 뽑으려면요. 어떤 직원들입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또는 어떤 직업적인 성격 같은 경우가 잘 맞아. suited가 이제 적합하고 잘 맞는 건데요. 무엇에 잘 맞아? 여기다가 이걸 썼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오답 패턴인데요. 틀리는 거죠. 이제 전형적으로 무관한 문장의 패턴인데 소재는 썼어요. 재택근무는 있어.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재택근무
한계점이 많은데 그치만 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지금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가야 되는데 이 직원 뽑는 얘기로 갔거든요.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겁니다. 직원 뽑는데 재택근무에 적합한 사람 뽑아라 이런 얘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3번이 답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4번을 봐야 됩니다. 4번이 다시 2번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Continuing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을 계속하면서 the expansion, 확장입니다. Global workforce, 세계적인 어떤 노동력, 그들의 어떤 확장, 그리고 increased desire to balance work and family까지가 다 주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기술에서의 계속적인 발전, 이렇게 주어가 나열되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노동력의 확장, 그리고 일과 가족을 균형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증가적인 욕구,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재택근무를 지지해주는 환경들이죠. 정보기술 발달하니까 집에서 근무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더 확장되니까요. 전 세계가 연결되려면 또 이렇게 뭐 정보기술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가족도 챙겨야 되니까 집에서도 일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요. Only three. 오직 3개인데 the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 중에 3개라는 겁니다. 그 많은 요인들은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reduce, 줄인다. 뭘 줄입니까? The current barriers, 현재의 장애물들. 뭘로 가는 장애물, 뭘 막는 거? 재택근무를 갖다가요. dominant, 아주 지배적인 그 노동의 어떤 발달, 노동력의 발달. 재택근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에서의 현재 장애물이 있는데, 제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3개만 말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4번의 흐름은 2번과 연결되죠. 재택근무 힘든 점들도 있지만 이제 글로 가는 거다. 글로 가는 거야. 많은 또 좋은 요인들이 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갑니다. With implications, 영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For organizational cost savings, 그 조직에서의 비용 절감. 특히나 with regard to 뭐와 관련해 가지고요. Lower facility cost, 그렇죠. 더 낮아진 시설 비용이 있습니다. 회사 안 가니까. 뭐 냉방비나 난방비나 뭐 전기세나 안 들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어떤 시설의 비용 같은 것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증가된 직원의 어떤 유연성이라던가 아니면 생산성이라던가 요까지 가네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특히나 조직에서는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런 영향과 함께 텔레커뮤닝, 재택근무는요, 이게 주어져. 재택근무는 increasingly, 증가적으로 of interest,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조직들에게요. 그래서 마지막 5번도 재택근무 좋아요. 재택근무 관심 받고 있습니다.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처음에 재택근무, 야, 요거 제한점이 좀 있거든요. 라고 하다가 뒤집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3번에서는 재택근무에 적합한 사람 뽑아라. 이 흐름에 아무 상관이 없다. 36번으로 갑니다. 6번, 7번 한 번에 가는 거죠. 자,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 주셔야 됩니다. 6번, 7번, 8번, 9번까지 해서 얘네가 지금 이제 흐름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 네 문제에 걸려 있는 이 점수들, 이 결국에 이제 등급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수능에서도 굉장히 변별력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래도 얘네가 지문이 쉬워요. 쉬운데 틀려. 왜 틀려? 연결을 못 하니까요. C, A, B가 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답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글과 C, C와 A, 그리고 A와 B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뭐 선생님 무조건 B의 시답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그 1번 보기죠. A, C, B가 답이었던 적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무조건 1번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겁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근거로 갑니다. 푸는 방법, 주어진 걸 먼저 읽을게요. 근데 이번에 어려웠어요. 36번이 특히나 좀 많이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이 36번, 7번에서 어려웠다라는 거는 얘가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흐름의 근거가 좀 신호가 약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Intuitive ability, 직관적인 능력입니다. 수식 들어가면서 classify, 분류하는 거고요. 일반화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직관적 능력인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useful, 유용한 특징이죠. 무엇의 어떤 삶이라던가 연구에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그것은 요거 가리키죠. 이런 분류하는 직관적 능력인 carries 뭘 또 동반합니까? high cost, 높은 대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는요. our tendency, 우리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 나오죠. 이거 별로 기본적으로 뉘앙스가 안 좋거든요. 스테레오타입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화인데 뭐에 대한 일반화입니까? 사람과 상황들에 대해서요. 이제 일반화의 고정관념을 갖는 그런 경향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다, 또는 어떤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제 고정관념을 막 가져. 그런 것들은 좋은 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ABC를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ABC 첫머리를 보면서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ABC가. 그러면 첫 문장 정도는 다 읽어야 돼요. 첫 문장들을 읽고 나서 얘네가 지금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야 되는데 36번은 그게 어려워. A번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직관적으로 이게 또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요. mentally, 정신적으로요. short가 분류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분류합니다.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합니까? What we percei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o be. 우리가 이제 그 두 개들 또는 뭐 그들 사이에서 무엇이 차이점인가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바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basis, 토대가 되는 거죠. 무엇의? stereotyping. 이 고정관념의 토대가 되더라. 솔직히 말할게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 이게 주어진 글에 있었던 단어들이나 표현이 거기에 있었던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얘가 이어지는 거라는 것에 굉장히 아주 유력한 단서거든요. 근데 얘는요, 제가 표시도 해봤습니다.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바탕으로 이제 주어진 글에 마지막에 스테레오타입이 있으니까 지금 A에도 얘가 있고요. B에도 세 번째 줄에 스테레오타입이 있고요. C번의 첫 줄에도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있어. 다 있고 A번이 어떤 것 때문에 너 무조건 지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저라면 어떻게 접근했을 거냐? 확실한 근거가 나오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명사죠. 이 흐름을 나타내는 근거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결사와 대명사. 제가 맨날 이제 연대라고 기억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것들인데 연결사, however, for example, 그리고 대명사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내용상의 근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푸는 건데요. 얘는 확실하잖아요. 이런 어떤 과업들, our brain, 우리의 두뇌는요, performs, 수행합니다. 이런 과업들을 efficiently, 효율적으로요,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전 찾았죠. 그러니까 these가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업들, 뭔가가 일이 뭉쳐져 있는 게 어디에 있는가? 일단 주어진 글에는 그게 없어요. 주어진 글 마지막에는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나열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얘가 지금 A번에 있어요. A번에서 몇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일들이 좀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를 제가 지금 these tasks, 이 일들이라고 받아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럼 봐봐요. 이렇게 연결되면 A, B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게 A, B가 연결된 게 보기 중에 4번밖에 없어요. 그 C가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전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C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A, B에서 연결점을 먼저 찾았고요. 왜냐면 이건 확실하니까. 얘는 확실하니까. 이 일들이 A번에 있다면 A, B가 연결되는데 그럼 C가 괜찮나? C 초반을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에게요. 주어진 글과 연결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요. 주어진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연결돼야 되겠죠.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arises, 뭔가를 불러일으키더라. 부정적인 어떤 의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요. implies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bias, 편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imply가 이제 암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사실은 stereotypes라고 하는 것은요, do not differ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랑요? 모든 다른 어떤 일반화들과 다르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좀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입니다.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화는 그냥 뭐 무난하게 일어나는 중립적이거나 그냥 뭐 때로는 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얘나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일반화는요. 반드시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10번 그래 뭐 연결은 될 수 있겠다. 스테레오타입을 받아와서 그거랑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지금 연결하는 것까지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얘를 절대 못 가요. 왜? C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these tasks라고 할 만큼 이런 일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10번 마지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거 아니다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A로 온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 정신적으로요. 사물들을 분류합니다. 집단으로요. 뭐를 기반으로 합니까? 우리 아까 했었죠? 우리가 그들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것은요. 토대가 되죠. 이 고정관념의 토대가 됩니다. Only afterwards, 오직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거 조사를 하거나 때로는 조사를 안 합니다. 더 많은 증거들인데 How things are differentiated.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달라졌는가. 어떤 그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도나 어떤 중요성 정도가 되겠죠. 어떤 그 차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인가 또는 얼마나 또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사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뭔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냥 분류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분류를 했지. 그 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증거가 뭐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류했지? 뭐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몇 가지 덩어리들이 있죠. 이 정도면은 얘네들을 these tasks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몇 가지의 동작들이 나열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B로 가면서 요게 지금 앞에 나왔던 A번의 내용이 되면서요. 우리의 두뇌는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without our awareness,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근데요. 이 고정관념의 진정한 위협은요. not their inaccuracy, 그들의 부정확함이 아니래. 그게 아니고요. lack of flexibility, 유연함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tendency, 경향이 있는데요. to be preserved, 보존하다가 preserve 아니겠습니까? 보존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할 때에도요. We have enough time, 우리 시간이 많아요. to stop and consider,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보존하는 그게 문제래. 마지막까지도 어려워요. 36번 정말 좀 어렵게 풀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왜 어렵냐면은 이게 마지막에 보통은요, 좀 쉬운 문제들은 깔끔하게 결론 내주거든요. 마지막 읽으면은 편안하게, 속이 시원하게 끝나는데 얘는 마지막도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게 고정관념의 진정한 위협은 이런 거구나, 위험성은 이런 거구나 하고는 끝이 난 거예요. 내용이 살짝 전개가 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뭘 잡아라? 이 문제 these tasks 못 잡았으면은 풀기 어려워요. 그런 연결사, 대명사, 내용 근거 확실하게 잡자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요런 요령으로 접근을 하면은 37번은 굉장히 쉽게 풀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36번, 7번 잡을 겁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주어진 글을 읽고요. 그 다음에 ABC의 첫머리에서 연결사, 대명사, 그리고 내용상의 근거. 내용상의 근거는 동일 단어나 동일 표현이나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볼게요. plant, 식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소재 잡아주시고요. 식물들은요, show, 보여줍니다.
finely 아주 미세하게 튠드 조정된 적응 반응이네요. adaptive 적응 반응을 보여줍니다. 뭐 했을 때요? nutrient 영양소가요. limiting 제한될 때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식물이 자라는데 영양소가 부족해. 제한적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적응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준대요. gardeners 정원사들은 may recognize 인식을 할 겁니다. yellow leaves 황색 잎 아니겠습니까? 뭐 식물 한 번쯤이라도 본 적 있거나 키워봤다면 황색 잎은 뭐라고 여겨집니까? A sign of poor nutrition,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의 표시고요. 그리고 또 need for fertilizer, 비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그런 어떤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색잎, 이거 황색이야. 이거네. 황색잎이 났다라고 하면은 야, 여기 지금 영양소가 부족하네. 여기에 좀 비료를 좀 넣어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해서 끝이 났죠. 그 다음 갑니다. A번에서 표시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In contrast. 이게 바로 연결사잖아요. 대조적으로 앞에 내용과 대조가 되나요? 아예 내용이 안 맞아요. 이 내용이랑 지금 대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양소가 풍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요. 위험을 싫어하더라. 그리고 에너지를 보존한다고요? 이거 에너지 아낀다고요?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대조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in contrast 바탕으로 A번 날아가고요. B번은요. This area, 이 지역에서의 연구는 that 이하를 보여줬는데요. 이 식물들은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더라. 그들의 환경에서요. 얘는 어때요? 얘는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말하는 건가? 이게 약간 question. 이 대명사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지역이면 지금 그 정원사가 있는 뭐 그 지역을 말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C번 한번 볼까요? 벗이 나오네요. 벗. 오케이. 자, 연결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식물들이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끝났죠. 앞의 내용에서 정원사가 있었잖아요. gardener. 이거를 그러나로 받으면서 앞에는 정원사가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번에는 돌봐주는 정원사 같은 사람이 없어. 역전 맞지 않습니까? C번으로 가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A, B, BA 둘 중에 하나고 얘는 근거도 많아요. 가볼게요. 돌봐주는 사람, to provide supplemental minerals,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미네랄 같은 것을 제공하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proliferate, 막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lengthen, 더 길게 만들어요. 그들의 뿌리를요. 그리고요, 뿌리털을 발달시킵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이제 foraging 하면은 기본적으로 먹이를 찾는 그런 어떤 구하러 다니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더 멀리 있는 땅덩어리, 패치가 어떤 땅덩어리거든요. 땅덩어리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뿌리털을 막 발달시키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 돌봐주는 이가 없어. 그러면은 살아야 되니까 뿌리를 더 멀리 proliferate, 증식시키고 뿌리털을 더 막 발달시켜가지고요. 더 먼 땅에서도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식물들은요, 또한 이웃에서 사용합니다. 그들의 기억력을 사용한대. 뭐 하도록요? respond to, 반응하도록요. 이 어떤 역사인데요. temporal, 시간적인 그리고 spatial, 공간적인 차이네요. 영양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역사에 반응하려고요. 아니면은 이제 resource가 자원이고요. availability는 구할 수 있는 거, 가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얼마나 내가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달랐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공간 따라 달랐는데 그런 어떤 역사에 반응해가지고요. 기억력을 사용한대요. 그 다음은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A번 못 가요. 대조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과 A번의 대조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B번으로 갑니다. 자, 이 지역에서의 연구를 해봤더니요. that 이하를 밝혀냈습니다. 이 식물들은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위치를 환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이 A번이랑 너무 연결이 잘 돼요. 이 식물들은요, that have experienced variable, 다양한 영양소의 가용성을 과거에 경험했던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들은요, tend to exhibit,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에너지를 쓰는 거야. 어디다 씁니까? 뿌리를 lengthen 더 길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뭐보다는요? 잎을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영양분의 가용성을 경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영양분이 떨어지고 영양분이 없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밑에 내용을 참고하면은. 그런 걸 경험했던 식물은 야, 잎 만들 때가 아니야. 뿌리 뻗어. 살아야 돼. 뿌리 길게 만들어. 이걸 경험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in contrast가 이해가 빡 돼버리는 겁니다. 대조적으로요. 이번엔 어떤 식물입니까? 이 식물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nutrient abundance 끝났죠? abundance 풍부함을 말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역사를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요. risk averse 위험을 좀 피합니다.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에너지를 아끼죠. 자, 그러면서 At all developmental stages, 모든 발달 단계에서요, 식물들은요, respond, 반응합니다. 환경적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unevenness는 이게 이제 균일하지 않은 걸 말하거든요. even이 균일한 거라서요. So as to be able to use their energy for growth.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라든가 생존이라든가 번식이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쓰려고요. While limiting damages. 이 어떤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요. Non-productive uses of their valuable energy. 또 뭘 제한합니까? 비생산적인 그들의 가치 있는 에너지의 사용. 이런 것들은 제한하면서 이제 성장과 생존과 번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을 잘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연결어와 대명사를 잘 이용해서 확실하게 접근이 가능한 거였고요. 정답은 이것도 5번이죠. 요것도 지금 정답이 5번을, 얘는 이제 5번이다, 그쵸? 5번으로, 아까 건 4번이었고, 둘 다 이제 C로 나가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만들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BAC가 답이 아니야? 맨날 답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근거 바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또 남은 시간 해설 강의 또 5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힘냅시다. 감사합니다.